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기도 전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덮었습니다. 최근 날씨가 급격하게 쌀쌀해지면서 독감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영국 공중보건국 연구팀이 올해 1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코로나19와 독감 검사를 받은 2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된 환자의 사망률은 무감염자의 6배나 높았고 코로나19만 걸린 환자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연구팀의 이본느 도일 교수는 이번 연구로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될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노인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 환자는 특히나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 경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독감 백신 공급을 서둘렀고 심지어 국회에서는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독감 백신의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질병청과 식약처 그리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11,808개 접종기관에 공급된 539만 도스의 독감 백신 유통 과정을 조사한 결과 유통 과정에서 무려 196회나 상온에 노출되는 등 제대로 된 냉장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독감 백신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 단계부터 실제 환자에 투여하기까지 운반 및 보관하는 과정에서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온도를 벗어나면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에 적정 온도를 크게 벗어난 백신은 48만 도즈. 호남 지역으로 이동하던 11톤 차량은 일부 백신을 야외 주차장 바닥에 내려놓은 채 1톤 트럭으로 배분한 사실이 확인돼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영남과 제주로 향하던 11톤 차량은 물류센터에서 팔레트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백신을 유통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 유통 과정에서 11톤 트럭 운송 시 최고 온도 섭씨 14.4도, 최저 온도 평균 섭씨 1.1도를 88분 이상 벗어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칫 암울해질 뻔한 한국의 상황에 마법처럼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유통 과정에서 일어난 상온 노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예방접종 백신 조달 방식과 콜드체인 유통체계 그리고 의료기관 접종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법무처 차원의 계획을 준비 중이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는 단순히 계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 산하의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가 신축 공사를 완료하고 바로 이번 달에 정식 개소할 예정입니다. 부지 면적이 무려 1만 5천 제곱미터에 달하며 공공백신 연구와 특수실험실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백신센터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백신 개발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과 함께 백신 전용 동물 실험을 위한 생물안전 2, 3등급 동물 실험실, 백신 개발을 위한 면역 분석실, 그리고 대량 항원 제작실 등을 모두 한 건물 안에 갖췄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백신 개발 회사들은 백신센터가 보유한 고가의 주요 장비와 시설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국내 기업들의 백신 및 치료제 생산 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증폭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에 한국의 백신센터가 완공되면서 믿기지 않는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CL바이오는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바이러스 99.99% 살균력을 입증한 F120 피톤치드의 바이오 핵심 신물질에 대해 조성물 특허를 긴급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CL바이오가 KR바이오텍 질병제어연구소를 통해 특허 출원한 피톤치드 조성물을 시험한 결과 불과 30초 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9% 사멸시켰다는 결과를 공식 발표해 전 세계로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L바이오에 따르면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와 전자회사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산하기관, 광역지자체, 대기업, 대형병원, 금융기관, 대학교, 종교시설, 심지어 대형 백화점들까지 무려 200여 개 기관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유해세균과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산화의 산림욕 효과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진 이 바이오 복합 물질은 편백나무 단일종만 사용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여러 종의 식물에서 채취한 복합 피톤치드로 순 메커니즘을 재현해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은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대량으로 제공될 백신 수송 전담 태스크포스 팀까지 만들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100억 회분의 접종량이 필요한데, 최근 국제항공운송협회는 백신 수송을 위해 8,000여 대의 보잉 747 화물기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특수화물 운송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한항공 태스크포스는 백신 종류에 따른 보관 온도 확인 및 운송 시 필요한 장비와 시설 확보뿐만 아니라 백신의 출발 및 도착, 경유 지점의 필요 시설 점검과 전용 공간 확대, 비정상 상황을 대비해서 안전과 보안 절차 재정비 등의 작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빌 게이츠는 월스트리트저널 최고 경영자 협의회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상충하는 보건과 경제 사이의 균형을 가장 잘 잡은 국가로 한국과 호주를 지목했습니다. K-방역을 극찬해오던 빌 게이츠가 이번에는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시키지 않고도 경제를 살리는 데 성공한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의 완벽한 콜라보레이션에 감탄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입니다. 스가 요시히데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것도 트럼프에게 보낸 문안 인사 트윗 때문입니다. 트윗의 영어 문장이 혼자 숨어서 구글 번역기를 돌렸다는 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일본 언론과 국민들은 해외 언론과 세계인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창피하다 라고 아우성입니다. 언론의 큰 이슈가 되면서 대서특필되고 있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스가가 자민당 내에서 총재 선거를 할 때에도 스가는 영어를 거의 할 줄 모른다. 지난 방미 일정에서도 외무성이 준비한 서류를 겨우 읽었다. 정상 간의 합의를 이끌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아베는 그나마 일본 정치인들 중에서는 드물게 미국 유학의 경험이 있어서 유엔에서 영어 연설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는 영어 등 외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문외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스가가 과연 국제 외교 정상 간의 회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총재 선거 전부터 걱정하고 있던 스가의 영어 실력이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스가가 트럼프에게 보낸 위로 트윗의 영문이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된 것입니다. 스가의 개인 계정에서 발송한 트윗에서 트럼프의 C19 확진 판정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I was worried라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병원에서 있는 트럼프에게 예전에는 걱정했는데 지금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 다행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지적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전체 문장이 절대 고급 영어이거나 외교상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 국민들은 스가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구글 자동 번역기를 돌린 것이 아닌가 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가의 영어 실력이 바닥인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괜한 자존심으로 혼자서 사고를 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가 일본어와 영어를 함께 올렸는데 먼저 올린 일본어 인사를 분명히 자동 번역기를 돌렸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용이 친애하는 트럼프 대통령, 트윗을 보고 걱정을 하고 있다, 신속하게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기 바란다 등의 평이한 문장인데 수준이 부끄러울 정도라는 지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언론과 자민당에서 말이 계속 나오다 보니 외무성의 대변인까지 나섰습니다. 영어 번역을 도와드리겠다, 이번 사태는 경위를 모른다 라고 해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 트럼프에게 보낸 위로 트윗이 사고를 쳤고 해외 언론들도 다 보고 있는 트위터에 올렸다는 사실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일본인, 발음이 완전 엉망인 일본인이라고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일본의 총리가 사고를 친 것입니다. 자민당 외교부 회의에서도 영문의 격이 너무 낮다, 총리의 공식 발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고 비판이 나왔고 외무성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태세를 완비하고 제대로 대응하겠다 라고 답변을 해줬다고 합니다. 스가의 영어 실력은 이미 언론의 깊은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스가가 6일 총리 관저에서 미국, 호주, 인도 3개국 외무장관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가가 I'm 요시히데 스가, 웰컴 투 도쿄 라고 인사했다고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외국의 고위 인사와 직접 만나서 한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서 영어로 인사를 했다는 소식은 일본 언론의 탑뉴스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처음 외국 사절과의 면담에 대해 긴장하는 티가 역력했다. 그래도 첫 번째 회담을 무난하게 잘 치렀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 국가 정상 때문에 일본 국민 모두가 조마조마하게 지켜본 회담이었던 것입니다. 영어도 못하는 스가의 외교 능력에 대한 걱정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외교 초보자 스가 요시히데에 대한 불만을 심층 취재한 기사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동안 아베 정권이 하향식 외교를 하면서 외무성의 역할이 완전히 주저앉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베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트럼프와 골프치고 푸틴과 밥 먹고 시진핑 앞에서 싱글벙글하면서 외교를 잘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얼떨결에 총리가 된 스가는 외교를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들은 아베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개인적인 외교를 할 때에 스가는 아무런 참견도 하지 않았고 역할도 없었으며 관심도 없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알려진 것은 스가가 중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발언을 종종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니카이 간사장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베도 자신만의 외교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마이 비서관 등이 적어주는 원고를 그대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베가 외교 상황의 브리핑을 할 때 이마이 비서관이 갑자기 나서서 그것은 총리의 생각이 아니다 라고 끼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는 아베도 멍 때리고 있다가 쓴웃음을 짓는 광경이 일상적으로 반복되었다 라고 언론이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스가는 자연히 더 멍 때리게 되고 외교 전략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베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거나 이마이 보좌관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외교를 해왔는데 이번에 스가는 혼자서 꼼지락거리다가 대형 사고를 쳤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일본인들의 영어에 대한 열등의식과 창피함은 유명한 정도인데 일본 국민들 모두를 부끄럽게 만든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이 엉터리인 것은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를 마쿠도 나루도, 애플을 아프루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본의 모음이 아이우에오 5개뿐이라는 것부터 어쩔 수 없는 의문 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이미 1920년 이전부터 영어 공부에 탁월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음이 풍부한 한국인들에게는 영어 발음이 자연스럽고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920년 5월 13일자 동아일보에서는 보성고등학교 3학년 45명이 영어 교사인 일본 선생이 가르치는 발음으로 영어를 배우면 도저히 세상에 나가 활용할 수 없으니 조선 사람으로 영어 선생을 바꿔달라